자, 계속적으로 또 공부를 해볼게요. 자, 어, 자, 자, 우리의 조직의 특성을 또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다? 조직의 전문화. 자, 전문화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 기능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능적인 면을 가져야 된다는 거.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막 분파가 되잖아. 나눠지잖아. 그지? 자, 그런 것들. 자, 이런 거를 이제 전문화, 그리고, 분화 현상, 나눠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 목표 달성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냐. 그 목표 달성이 되려면, 자, 예를 들자면은, 자, 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을 거고,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합하는 과정. 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잖아. 자, 예를 들면 햄버거를 만들더라도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자, 햄버거 먹어봤는데 좀 차다운 느낌 본 적 있는 사람? 있지. 어디? 그거는 조합이 잘못됐단 말이야. 어떤 조합? 버거킹 갔는데 햄버거를 먹는데 밑에는 따뜻한데 위에는 막 완전히 차가워. 그럼 이거 뭐가 문제야? 조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경을 좀 더 써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은 빵을 어떻게 해요? 빵을 코팅한단 말이야. 이해가 돼? 자, 뜨거운 것에 코팅을 해놔놓고 같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돼? 그걸 가지고 드레싱하고 그 다음 패티 올리고 다른 양념 올리고 그 위에다 또다시 빵을 올려가지고 햄버거를 포장하는데 이 타임들이 서로 틀리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밑에 거 빵이 카멜라이징이 되었으면 그 위에다가 소스를 바르고 그 위에다 양상추랑 기타 등등 오르고 그 다음에 고기 굽는 시간이 빵하고 고기하고 나오는 시간이 드레싱 끝났을 때 바로 딱 고기가 되었을 때 익었을 때 올릴 수 있도록 그 고기를 올리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빵들이 바로 조립이 돼 가지고 포장이 돼가 나오면 신선하고 따뜻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않을 때 드레싱해가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고기를 올린다든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를 타든지 하나는 식어가지고 맛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 통합도 좀 시켜야 된단 말이야. 또 그 외에 어떤 통합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조금 전천후도 돼야 된단 말이야. 어떤 전천후? 주방에서 일을 하겠지만은 또 대기 그거 할 때는 홀에서도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해가 돼요? 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뭐다? 적응력도 좀 더 가져야 된다는 거. 적응력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목표 달성을 하려면은 각자 개인들의 뭐가 필요하다? 자, 고기 굽는 사람, 빵 굽는 사람, 그 다음에 드레싱 하는 사람, 각자 분화, 업무에 대해서 분화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분화들이 어떻게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조직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직 통합성. 자, 조직을 이렇게 햄버거 하나를 만드는데도 어떻게 빵 굽는 사람, 그 다음에 패티 고기 굽는 사람, 드레싱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구분을 해놨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뭘 한다? 조직 단위로 만들어 놔놓고 뭘 준다? 책임을 준다는 거. 권한과 책임을 준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을 때 제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업무에 대한 완성이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조직에서 권한과 책임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달성이 잘 되고 목표 달성이 잘 되고 잘 이끌어가면 어떤 현상? 칭찬이나 아니면 보상이나 이해가 돼요.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조직에서 어떻게 될까? 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 같은 데는 보통 뭘 많이 받아요? 많이 들어봤을 건데 심할서 같은 거 들어봤나요? 심할서가 뭐야? 우리 민섭이 심할서가 뭐야? 뭔지 몰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처음과 끝이란 말이야. 처음 시작, 그 다음에 끝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반성문 비슷한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사에서는 뭘 해? 인사 고과에 대한 근거로 남겨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 쌓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진급에서 누락시킨다든지 아니면 저 멀리 다른 데 좌천해가 보낸다든지 힘든 곳에 보낸다든지 이해가 돼요? 연봉 협상할 때 당신은 요런 일들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급여 인상이 뭐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뭐 보상해서 자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계층성에서 이제 단위별로 그 다음에 내부 고객에도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그 조직에서 통합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 그럼 누가 잘해야 돼?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어떤 회사 이제 그 오너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떤 문제 이제 뭐 가족 기능 회사 많이 들어봤잖아. 대한항공이나 들어봤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나 아니면 자기 친인척이 들어와 있다. 이러면 이런 회사 규율들이 권한과 책임에서 제대로 돼, 안 돼? 안 되니까 무너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학 같은 경우, 사학 비리 같은 경우도 뭐 총장이나 아니면 이제 부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등학교나 뭐 기타 등등 사람들 뽑을 때 어떻게 뭐 돈 받고 뽑는다든지 아니면 인성이 안 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을 자기가 나중에 바로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될까? 시비가 붙는 거지. 이해가 돼요? 이런 게 뭐다? 이런 게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작은 조직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나온 게 학칙, 사교육, 헌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사회적 간접 자본이란 말이에요. 사회 간접 자본. 이해가 돼요? 자, 승철이, 최승철. 이 사회적 사회 간접 자본이 어떤 거야? 안 들어봤지? 못 들어봤나? 사회 간접 자본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영우야, 영주야, 이영주. 사회 간접 자본이 어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잖아. 뉴딜 정책, 사회 간접 자본 많이 들어봤지? 그게 뭐야? 호승이. 사회 어? 사회가 기업이나 단체에 영향이 그게 아니고, 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눈에 보이는 거는 뭐, 댐 건설하고 도로, 이해가 돼요? 이런 부분들, 자, 저수지 만들고, 도로를 아주 기똥차게 만들고, 자, 이런 것들은 뭐야?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거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자, 눈에 보이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돈을 풀물어서 그 돈들이 선순환되고 이런 경제. 자, 근데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간접 자본은 뭐야? 자, 우리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서로에 대한 배려. 이해가 돼? 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주위에서 도와준다든지 길 가다가 누가 넘어졌다, 어린애가 넘어졌다 이런 거 사회에서 같이 보살펴 주는 거. 이해가 돼요? 제도적으로. 자, 그런데 비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법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자, 자기 아버지가 장관이라 해서 애가 막말로 뭐 의사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공기업인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뭘 해? 불법적으로 투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뭐 몇십 배, 몇백 배 돈을 챙겨간다는 거, 보상을 받는다는 거. 그 보상을 받는 거는 뭐야?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보상을 받아가는 거잖아. 자기가 먼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이나 이런 걸 보고 감정적인 분노뿐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라든지 공평한 사회라고 느낄까 느끼지 못할까. 그래 돼 버렸을 때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떤 문제들 사회가 붕괴돼 버린다고. 건전하게 가지 못하고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빈익빈 부익부 그러한 현상들. 자, 제대로 된 사회가 안 돼 버리면 나중에는 무너질 때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있던 왕조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무너지는 기업들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에서도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이 사규나 사칙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거, 공평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오너에 의해서 이 사람 막 갑자기 진검하고 이 사람 갑자기 좌천되고 기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과거에는 많았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 게 지금 사회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많이 바로잡아졌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아직까지 조금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과거에는 엄청 심했어. 그런 것들. 아시겠죠? 투명하고 밝은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아시겠죠?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떤 현상들, 자, 좀 더, 자, 이거라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일해야 되는데 1번은 전문화의 원칙. 따라합니다. 전문화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만의 전문화를 위해서 뭘 해야 돼? 맞는 전문적인 기능을 여러분들이 빨리 습득을 해야 돼. 이해가 돼요? 자, 예를 들자면 뭐 고기 같은 경우 아니면 그 자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습득하고 그걸 고객에게 제공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스킬을 키워야 돼. 자, 그러면 이 스킬에는 몇 가지, 전문화에는 몇 가지? 두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두 가지가 뭐야? 자, 적어놔라. 자, 뭐다? 자, 지식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식적인 면. 자, 그 다음에 뭐? 기술적인 면.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자, 조리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 뭐, 고기를 구워, 삼겹살, 소고기, 이런 거 하더라도 다른 걸 추천하려고 한다. 내가 전문화로, 나는 우리 기업을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다? 미래를 보고 한다면 양고기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면 지식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양고기를 먹으면 왜 좋다? 왜 건강에 좋은지, 다른 소고기나 돼지고기하고 차이점이 뭔지, 그걸 통해서 이윤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어디서 수입해서 이런 지식적인 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스킬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 양갈비를 가지고 어떻게 맛있게 냄새 안 나게 우리나라 한국식으로 맞게끔 이해가 돼요. 기분에 충실하게끔 이런 전문화 이해가 되나요? 지식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 스킬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자기가 임해야 되겠다는 거. 그렇게 돼야만이 조직에서 잘 견딜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명령 일어나요 원칙. 자,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 보고 체계나 이런 게 제일 그거한데 문제는 뭐다? 자, 여러분들 많은 말을 듣잖아. 자, 상사가 이 상사 두 군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제일 문제가 많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임무가 명확하게 지워지고 그 단계별로 명령이 일어나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자, 내가 보고하는 사람은 바로 위에 한 사람한테만 보고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도 보고하고 저기도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지잖아. 이해가 돼요?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래야만이 어떻게 될까? 질서가 유지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효율적이다. 이해가 되시죠? 효율적이다.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책임과 권한의 원칙.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딱 분담을 해가지고 권한과 책임에서는 업무가 딱 분담이 되어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되어서는 어떻게 될까? 책임을 안 진다는 거야. 권한과 책임이 자 애매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건 내 책임 아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권한과 책임이 똑바로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안 잘라. 왜? 1년마다 한 바퀴씩 돌리니까 일 열심히 해야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왜? 좀 있으면 다른 데 가는데 하던 그대로 하다 끝내버려. 근데 진짜 열심히 하면 제대로 판단해가 진급시켜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열심히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고지순환을 돌리니까 어떻게 될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어떻게 해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복지부동. 그냥 이 사람만 지나가면 된다. 아니면 자기가 떠나든지 이 사람이 다른 데 가면 된다. 이건 거라. 그러니까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조정의 원칙. 자, 조정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자,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자, 서로 간에 협력이라는 부분, 협업이라는 부분들, 협조가 되었을 때 더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돼버리면, 조정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한 곳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 곳이란 말이야. 주방에서 여러 주문이 들어오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는 무조건 계속 만들어만 돼. 근데 서비스 하는 팀들은 어떻게 돼? 서빙만 계속 하면 밸런스가 안 맞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음식이 일찍 나오더라도 늦게 제공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적정한 온도, 따뜻하든지 시원한 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조금만, 요분이 좀 늦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면 이분이 급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빨리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되면 어떻게 될까?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 고객 만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목표가 달성이 될 수가 있겠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시겠죠? 서로 간에 뭐가 필요하다? 조정도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외의 법칙. 자, 예외적으로, 자, 어떤 게 있을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루틴하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돌아갈 수 있게끔 조직에서 인력에서 이제 만들어 놓고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돼? 위에 있는 책임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해가 돼요. 자, 그러한 상황을 예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매뉴얼대로 요거는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되고 있는데 뭐 하나의 특별한 컴플레인이라든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뭐 특별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자면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 보고 알지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보고 같은 거 얌시리하게 보고 알을 발라서 먹으면 어떻게 돼? 아주 기분이 독이지만 어떻게 돼? 쾌감을 주는 아시겠어요? 그런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게 튼튼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견딜 수가 있고 이해가 돼요? 약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잘못된 똑같은 양이라도 어떻게 될까?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어떻게 특별 주문으로 알 몇 개 좀 발라주세요. 알 조금만 주세요. 이래 한단 말이야. 어디에? 보호집에 와서. 누가? 아픈 사람이. 그 암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먹으면 이제 뭐 좋다. 아주 미세하게 조금 먹으면 그게 독을 제어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외 법칙이잖아. 이렇게 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나중에 책임 누가 져? 그쪽에 있는 담당자가 진단 말이야. 예외 법칙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인한 이제 뭐 원재료가 들어온다든지 이해가 돼요. 그 재료들을 따로 뭐 판매를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외 법칙이 있잖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아주 대량이다. 어디에 학교 같은데 납품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도 예외적으로 따로 정상가보다는 뭐 할인이 된다든지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제공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독의 범위. 자, 실제로는 자 군대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소대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소대 몇 명? 모르나? 자, 인간이 자, 살펴보니까 인간이 뭘 한다? 인간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을 가장 잘 속 깊이까지 파고들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 몇 명 정도 되더라? 그래서 그걸 구성한 게 뭐 6, 7명 정도, 많으면 8명까지 소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개개인의 장점, 단점, 보완할 거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조율하면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인간에 대한 통제가. 그걸 넘어가 버리면 뭐 10명, 15명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힘이 어떻게 되더라? 분산이 되더라. 자, 피라미드 구조같이 어떻게 돼? 자, 이 사람이 자, 처음에는 한 5명, 그 다음에 능력이 되면 7, 8명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데 평균 6명 잡고 자, 이런 조직들이 몇 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또 몇 명? 5, 6개 정도 관리. 이 사람이 또 6명 정도 관리.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되더라? 효율이 가장 좋다더라. 아시겠죠? 뭐다? 감독의 범위가
한 6명 정도.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슈퍼바이저가 된다면 감독할 수 있는 게 몇 개? 한 6개 매장 정도. 그럼 이 6개 매장이 또 다 모여가 있으면 이 6개 매장을 또 통틀어서 뭐로? 한 지역으로, 한 구역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감독의 범위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조직이 가장 잘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더라. 아시겠죠? 이걸 넘어가 버리니까 조금 통제가 불능이더라. 자, 몇 명? 5, 6명까지 관리되는 게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사람을 이제 관리할 때 그렇게 이제 한번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청 단축화의 원칙. 자, 이런 이제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더라? 단계가 많아지면, 자, 단축화의 원리가 뭐다? 이런 단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전달했던 말을 또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런 걸 뭐 어떻게 한다? 좀 더 단순화 시킬수록 업무가 빨리 진행되고, 이해가 돼요? 자, 그런 원칙들이 있더라는 거.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할게요.